자, 12번 보시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험한 건물에 대하여 개보수 명령, 좀 더 보강해라, 이 개수 명령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명령을 바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 조금만 보강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철거 명령을 선택하는 건 둘 다 효과는 있지만 어느 게 침해가 적은 수단이에요? 개수 명령이 침해가 적은 수단이죠. 이 경우에 철거 명령을 쓰려고 하는 것은 비례 원칙 중에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 뭐예요? 조금 더 덜 침해가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걸 써야 된다. 그래서 덜 침해 있는 수단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바꿔줘야 된다. 대안수단 선택의 이론. 이게 바로 필요성의 원칙에서 등장했던 내용이죠. 자, 1번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 자, 2번 재량준칙,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이 매개로 자기구속의 원칙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했던 선례대로 해야 되는 모습이 등장한다. 자, 3번에 선행조치. 신뢰보호 원칙에서 말하는 선행조치는 항상 처분이어야 돼요? 아니죠. 확약도 되죠. 행정지도처럼 비권력적 사실행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위이면 어떤 행위든지 다 된다. 반드시 선행조치가 우월한 지에서 하는 행정행위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리고요. 4번이 실효의 원칙, 실권의 법리를 언급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시면, 자, 신뢰보 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검토 의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밑에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반드시 법적인 권한이 있을 필요가 없다. 신뢰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했다면 충분히 국민은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리고요. 2번에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적정 통보. 그러면 이 상대방한테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보고 적정 통보했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만 선행조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요건을 갖춰와라. 그럼 나머지 요건을 심사해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주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거는 분명히 신뢰보 원칙의 선행조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가 다른 행정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토지에 형질을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도 없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만으로 그 토지에 대한 형질을 바꿔주겠다. 이런 선행조치는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 보시면 폐기물관리법과 끝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각각의 모습, 그 제도는 그 제도와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전혀 다르므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가 토지의 성질을 바꿔준다라는 선행조치까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3번 건축설계사 사건. 4번 자, 여러분들한테 적정 통보가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나머지 허가 요건을 갖춰서 갔어요. 그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기속행위예요, 재량이에요? 재량이죠. 재량이지만 거부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와서 신청을 했어요.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거부한다면 이 사람의 사익을 능가하는 공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미 청소업자가 여러 명 있네. 그럴 거면 통과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겠죠. 분명히 그때도 청소업자가 있었는데 사업계획서 적정해. 그래놓고서 나중에 이미 청소업자가 좀 있네.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와서 신청한 그 사익을 능가하는 공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했던 사건입니다. 자, 14번에 똑같은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요건을 갖추고 신청했는데